사회 불안장애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트리거가 되는 이벤트가 있어요. 네가 나가서 하면 되는 거 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기가 참 쉽죠. 이런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2화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라마 리뷰 전문 채널이 아닌데요, 변명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또 다루려고 했던 질환이 기가 막히게 2화에 또 나오길래 이건 운명이다. 물 들어왔을 때 놓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쩔 수 없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또 허경 선생님이 집에서 눈치 보이느라 박보영 씨 이렇게 못 보는데 저 그런 거 눈치 보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그러면 또 2화에는 어떤 질환의 환자분이 등장하는지 저희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오늘 오후에 지방병원으로 전원 예정되어 있으신 거 아시죠? 병동 규칙상 이런 거 붙이시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축이 많이 되어 계신 분 같네요. 네. 김성식 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 장면을 좀 볼게요. 적응장애, 사회공포증,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으로 적혀있죠. 직장 상사 한 분이 저한테 좀 까칠하셔가지고 새로 부임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으로 보여진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장님. 양대리한테 다 맡겨. 어떻게 된 게 팀장이라는 사람이 대리보다 일을 못하나? 옛날 같으면 맞아도 몇 번을 맞았어. 행여나 맞아도 감사합니다 하며 다녀야 돼, 당신은. 근데 일부러 그런 거지. 저 이런 말 꼭 해요. 저희 셋 다 오피스 지역에 근무하다 보니까 종종 듣죠. 그죠. 직장 스트레스 네. 정말 없으신 분 없겠지만 상사를 잘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어쨌든 뭐 사회공포 증상 말씀하시긴 했는데 우리 소리를 너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공포증 생기신 분도 계셨어요. 상사가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냥 큰 소리 나는 것 자체가 다 너무 괴로워서 일상이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셨죠. 저는 예전에 내 얼굴에 똥칠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라는 게 그냥 뭐 좀 비꼬면서 하는 말인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나르시시스트적인 이 상사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복부처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생각이 다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걔가 실수한 거는 중요하지 않고 걔의 심리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만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첫 장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눈맞춤도 못 하시고 위축되어 있고 하셔서 혹시 우울증인가? 아니면 뭐 조현병이실 수도 있고. 그쵸. 네. 거의 조현병 정말. 수준의 어펙트였어. 네. 어쨌든 사회공포증으로 진단을 받고 이게 증상이 점점 진행되는 걸로 좀 나오네요. 네. 사회공포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렇죠. 저희가 뭐 사회불안장애 이랬다가 사회공포증 이랬다가 네. 이러니까 되게 헷갈릴 텐데, 저는 이 드라마가 진짜 소름 돋게 고증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도 전자 차트에 진단 넣으면 사회불안장애가 없어. 사회공포증으로 사회공포증이 나와요, 아직. 맞아요. 네, 네. 이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사회불안장애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내가 바보스러워 보일 것 같다라는 그 사회불안을 한 차례 이제 크게 경험한 이후에 네. 그다음부터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에서 회피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기능, 여기 나오는 이제 직업생활이나 대인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에서 막 창피당하거나 난처해질 거 너무 두려워서 다 회피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막 참고 견디는 이런 특성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트리거가 되는 이벤트가 있어요. 또 이렇게 발표 자리라든지 뭐 프레젠테이션 자리 이런 데서 크게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좀 무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뭐 과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최근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그게 이제 촉발 요인이 돼가지고 같은 상황에 좀 놓일 때마다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 더 버벅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네. 학창 시절에 이런 거 경험한 얘기도 좀 자주 듣죠. 그렇죠. 네. 어렸을 때 누군가 놀린 기억.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경험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교과서를 읽고 있는데 웃어요, 친구들이.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이 내용 자체가 좀 웃겨서 웃은 거일 텐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내가 뭔가 나랑 연관을 짓게 되는군요. 발음이 잘못돼서 아니면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애들이 이렇게 웃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도 왠지 내 번호 불리면 어떡하지? 애들이 다 비웃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지만 그랬던 경험이 한 번, 두 번 만약 반복이 된다? 그럼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
사람이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이런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다음에 긴장해서 목소리 더 떨면서 나오고 그럼 애들은 더 웃고 맞아요. 그럼 언젠가부터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애가 돼 있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질환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타고난 성격 아니냐 원래 좀 긴장 잘하고 숫기 없는 애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드라마에서도 성식 씨 처음에 진료실에서 이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는 되게 웃으면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어느 순간 병에 잡아먹히게 되면서 나오는 모습이지 이건 성격하고 다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전체 내용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일반적인 사회공포증의 범주는 좀 넘어서는 모습이기는 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거의 좀 조현병 환자분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위축이 심하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장애에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맞아요. 네, 너무 심각하게 자아가 피폐해졌기 때문에 네. 중복으로 나오는 모습이겠죠. 그쵸. 예, 그렇기도 하고 사회 불안 장애로만 2달 이상 입원하기는 또 쉽지는 않죠. 맞아요. 그것도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병이 진행이 되고 근데 병이 사실 진행이 됐는데도 아 잘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더 놓지 못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지치시지 않았을까요? 아까 그 진단 항목에 나와 있었지만 그 뒤에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네. 이분이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서 자살 시도까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입원 치료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 두 개가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흔하죠.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어쨌든 사회불안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되게 부족하다 뭘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극만 들어도 다 스스로를 못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과도하게 공손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이제 눈치를 많이 보시는 거고 부정적인 반응을 좀 예측하는 경향 자체가 늘어나 계시다 보니까 좀 더 좀 조심을 하게 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표현하는 것 자체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억누르시거든요. 예를 들면 속에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다 억누르고 오히려 더 반동 형성으로 네, 더 이렇게 좀 공손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살면서 당연히 그분들께서 너무 지치고 속에 쌓인 분노도 굉장히 많을 텐데 분노가 너무 크다 보면은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과도하게 공손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저는 이 드라마 처음에 예고편에서 봤을 때 박보영 씨께서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대사를 하시는 장면을 봤었는데 그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내 탓하는 사람과 남 탓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동훈이 같은 경우에 되게 능숙하게 남 탓하지만 맨날 뭐 조회수 안 나오면은 니네가 잘못했다 뭐 이런 건데 아, 네, 너무 작아져 있죠, 제가. 그렇죠. 네. 지금 이 패턴이 본인의 패턴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둘을 나누는 그렇지. 내 탓하시는 분들이 이 사회불안장애까지 겪게 되면은 더더욱 이제 내 탓하면서 더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네. 탓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정신질환에 취약해요. 우울증도 그렇고. 그쵸. 평소에 진료실에서 보면서 시원하게 그냥 남 탓하고 차라리 시원하게 부딪히면 좋을 텐데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라고 느꼈던 감정을 드라마 보면서 똑같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간호사가 친절만 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은쌤이 내과에서는 너무 친절해서 환자들은 좋아하는데 다른 간호사들한테는 이제 그 일이 넘어가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 밀리니까. 너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더 신경 쓸 거면 정신과 어울릴 것 같다. 간호사 쪽으로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겠구나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다은 씨가 이제 안 그래도 병원에서 굉장히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은 씨가 이 성식 씨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잘합니다. 거의 이입 수준이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눈치 보이는 게 사회불안장애가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다른 치료진은 잘 못 느끼는 거를 마치 이렇게 통유리벽에 갇히고 사람들이 동물원 안에 동물을 쳐다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고 일일이 다 감시받는 느낌. 모두가 나를 보고 있고 모두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겠구나 라고 이렇게 본인의 불안을 표현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회불안장애가 이런 느낌으로 딱 시각적으로 그려질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일상적인 활동들 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식사를 할 때 뭔가 내가 이제 수저질하는 게 좀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 물을 마실 때 너무 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면 의식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다 의식을 해서 아예 이제 그런 자리 자체를 피하게 되고 점점 이제 고립되어서 지내시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됐어요. 네, 침 삼키는 거 맞아요. 너무 남들 다 소리 들릴 정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경우도 있고, 내가 주문할 때 너무 바보스러운 듯한 어색한 장면을 종업원들이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지나칠 정도로 너무 꽂히셔서 일종의 이거는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쵸. 얘기를 하시죠. 이제 우리가 조현병에서 얘기했던 그런 관계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 사회불안장애에서도 일부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다. 날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내 욕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나 이렇게 그냥 가다 보면 시선이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를 봤다. 근데 나를 본 것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네, 내가 비웃었다. 뭔가 옷을 잘못 입었거나 머리가 좀 이상하거나 해서 나랑 분명히 쳐다본 것이다 하면서 힘들어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가다 보면 나도 그냥 길에서 우연히 이렇게 눈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중립적인 자극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은 다 나와 결부지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다은 씨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남들이 이렇게 많이 신경 쓰이는데 이게 사회불안장애 아닐까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 좀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전과 다르게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많이 받는다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는 잘 해왔던 발표라든지 회의 참석이라든지 그런 사회 활동들이 안 되기 시작한다. 좀 부담스러워서 좀 많이 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DSM 이 사회불안장애 진단 기준을 보시면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들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견딘다. 그리고 이런 불안과 공포는 실제 사회생활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실제 위협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극심하다. 또한 공포, 불안 회피는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좀 일시적으로 느끼는데, 혹은 내가 이게 정말 극심한 공포인가? 6개월이 넘어섰나?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부분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박보영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일시적인 적응장애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불안장애의 치료는 뭐 역시나 약물 치료랑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피행동 때문에 일상생활에 계속 지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상황 계속 피한다든지 밖에 나가는 것도 피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를 회피 행동을 계속 좀 부딪히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행동치료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하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지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약을 드시면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좀 부딪히시도록 되게 그렇게 좀 가이드를 합니다. 경미한 사회불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약을 먹은 상태에서 조금 편안하게 그 상황을 경험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좀 좋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일반적으로 이제 잘 해오시다가 뭐 발표 때 내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발표 공포가 생겼다. 요 정도의 사회불안이라고 한다면은 약을 드시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잘 넘기는 경험을 몇 번만 하셔도 금세 좀 극복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이제 진행된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선이 신경 쓰여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약물 치료도 길게 하시고 행동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무조건 그 두려워하는 상황에 노출시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를 좀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좀 만만하게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좀 어려운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노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타인과 식사를 하는 것도 가족들하고 하는 거, 제일 좀 상대적으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좀 편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삼을 수가 있겠죠. 거기서 시작해서 가까운 친구랑 식사를 하는 거, 친구 여러 명과 식사를 하는 거, 그리고 낯선 사람이 포함된 그룹과 식사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시도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회불안장애가 진짜 이게 좀 무서운 질환인 게, 주변에서도 야 그게 무슨 병이냐, 네가 나가서 하면 되는 거 피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더더욱 이거 진짜 치료 받아야 되는 거 맞나? 스스로 확신을 못 가져서 치료 못하고, 그래서 만성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기가 참 쉽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에서 근데 이거 좀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지만 그 정도로 심한 케이스를 보여준 데는 또 일정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불안장애라는 게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서 안 되는 거고,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부분이다. 우울증하고도 동반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불안장애 치료를 받으면 정말 좋아지시는 분들 많아요. 얼굴 경직되고 눈도 못 맞추시던 분들이 어느샌가부터 진료실에서 이제 좀 미소 띄고 말하기 시작하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어색하다는 얘기를 별로 안 듣는다. 내가 보기에도 좋아졌다. 그래서 약을 이제 줄여볼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이렇게 자신 있게 제안 주시는 얘기들을 정말 잘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로 많이들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지만 이런 사회불안 장애, 그러니까 사회공포증 증상을 가지신 분들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못한 부분보다는 잘한 부분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뵀던 분 중에 굉장히 힘들게 새로운 모임에 갔다 오셨거든요.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 말씀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역시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힘든 분이 새로운 모임에 나갔다? 그 진짜 자체가 노력한 거죠. 네,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맞아요. 것 자체가 회피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일단 절반 성공 먹고 들어간 거죠. 이런 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나 같이 좀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 2화를 가지고 사회불안장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평소 사회불안장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던 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조금 더 정보를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분명히 치료받아야 되고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